차영수 소장님, 송환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는 먼저 마감에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마감 OX 종목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젠텍입니다. 수젠텍 오늘 갭상승으로 12%의 급등으로 문을 열었고요. 23,000원까지 회복을 했다가 현재 구간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습니다. 정부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최고 가격제 도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 다 집에 검사 키트 충분히 구비해 놓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사실 저번 주에 밀접 접촉자와 접촉을 해서 네. 구비는 해놨습니다. 아, 여기 아크릴판 하나만 갖다 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두 분이라면 수젠텍을 들고 갈지 아니면 오늘 매도할지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두 분은 X 주셨습니다. 요즘 진단키트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저는 사러 갔더니 제각각 값을 부르더라고요. 어디는 10,000원, 어디는 16,000원. 그렇게 되면 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네. 원래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를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없었던 수요가 이제 하나 생긴 거죠. 과거에는 이제 PCR 검사, 그러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PCR 검사를 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스크 초반 사태 같아요. 갑자기 이제 마스크를 쓰게 될 때 마스크도 부르는 게 가격 아니었습니까? 지금 진단키트도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결국은 진단키트라는 게 어떤 전반적으로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신속하게 다른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백신 관련주들도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조금 지금 가격이 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마스크 품귀 우리 기억납니까? 네. 약국에 가가지고 주민번호 끝자리인가 앞자리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그렇게 줄 했잖아요. 서서 순번제로. 네, 예. 그랬지만 지금은 마스크가 너무 많아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진단키트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롯데케미칼로 넘어가 보죠. 오랜만에 특징주로 나왔는데 업황 개선 이야기도 있고 M&A 이슈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주도 어려워해서 섣불리 안 들어가고 들고 가지 말자주의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장점, 지금 들고 갈 만한 호재가 있습니까? 사실 요새는 분할이 이슈가 되는 마당에 네. 합병을 하면은 이거는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소비도 굉장히 좋고 고용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마저 전쟁을 전면에 앞세워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유가라든지 이런 가격 재료들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고유가 시대가 이제 완성이 됐고 이런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박스권에서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중국 등 큰 나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또 민감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싼 유가 대신에 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 M&A도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 ETF도 이제 출범할 예정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도 암모니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코아는 암모니아를 이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그런 것들을 연구부터 수소 공급망 그리고 구축 목표까지 기존의 저탄소 친환사 사업을 협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 기존 사업부터 신사업까지 고루고루 준비를 하고 있는 롯데케미칼이 나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M&A 이슈가 나왔으니까 남들 분할하는 와중에 그렇죠. 지금 M&A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히려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겠다. 더 들고 가보자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오늘의 뜨거운 감자죠. 컴투스홀딩스 나눠볼게요. 지금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정말 급격하게 최악의 상태까지 달았는데 컴투스홀딩스는 그래도 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주가도 오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 여쭤볼게요. 계속 가져갈까요? 매도할까요? 매도하자. 그래도 컴투스홀딩스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지금 불통 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주가가 많이 바닥권에서 지금 매도 의견이라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지금 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게임주에 대해서 작년 가을에 메타버스와 NFT로 한 차례 시세를 급등시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시세만, 그러니까 이제 실적만 갖고 시세를 분출하지 않고 오버슈팅이 있었던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죠. 또 오늘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가상화폐 또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시비를 또 발행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결국 자금 부담이 되는 거죠. 6천억이라는 시비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물량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향후 실적에 대해서 지금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게임주와 엔터주 투자가 어려운 게 과거 실적이 미래로 꾸준히 연결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게임들이 나왔을 때 결국 소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연속성이라든지 단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투심이 또 얼어붙어 있는 게임 관련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할 게 많다. 컴투스 홀딩스 X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실적이 좋은 컴투스 홀딩스마저 X라면 네. 실적이 나쁜 뭐 위메이드, 크래프톤 그리고 지금 NC소프트도 실적 쇼크에 대한 걱정 때문에 먼저 빠지고 있거든요. 다 X입니까? 사실 게임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지금은 위험자산 심리보다는 안전자산 심리가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오를 만한 이유가 있는 종목에다만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비트코인 다시 오르겠다 하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P2E 같은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NFT 혹은 비트코인과 반드시 이제 가상화폐 거래로 이제 주가 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막대한 자금 뭐 이런 자금력으로 뭐 뭔가를 팔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내지기 전까지는 사실 뭐 게임주나 뭐 가상화폐, 전자 결제 이런 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게임주의 문제라기보다는 불안한 시장에서 좀 위험도가 높은 종목은 피하고 보자. 그래서 X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 다음 주를 위해서 오늘 종가에 매수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다음 주장 미리 보기 키워드입니다. 차영 팀장님은 시장의 강자고요. 그리고 2등의 반란을 또 송환혜 팀장님 갖고 오셨어요. 1등이냐, 2등이냐의 싸움일까요? 저는 2등의 반란은 2등이 1등을 따라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1, 2등의 싸움이 아니라 서로 간에 수익권을 다투고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셔야 되겠죠. 네. 맨날 제 이야기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아까도 좀 반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어려서 투자를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알고 투자하시는 종목도 수익이 잘 안 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네, 이렇게 조심스럽네요. 오늘도 한 방을 맞네요. 네, 뒷목이 뻐근합니다. 과연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 1등의 싸움, 강자의 싸움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확인해 볼까요? KB금융과 현대제철 갖고 오셨습니다. 공통점은 물론 섹터는 정 다르지만 약간 경기 민감하고 등치가 큰 종목인데요. KB금융부터 들어볼게요. 저는 좋게 봅니다. 예, 네. 뭐 좋게 보셔야죠. 제가 KB금융을 매일경제에서 작년서부터 외쳐왔기 때문에 5만 5천 원대부터 외쳐왔던 주식인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도 저는 뭐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것이 가장 이제 확실한 부분들이죠. 지금 이제 빠르면 뭐 2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것과 별개로 전 세계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4월 이전에 무조건 한 차례씩 올린다라는 월가의 지금 보고서도 나와 있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경기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금융주들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지금 짜고 있습니다. 예대 마진보다는 다른 쪽에 대해서 수익원을 나타내기 위한 수익원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죠. 지금 이제 은행주들이 과연 시장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만 인정을 받느냐, 금융주는 좀 답답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분들은 좀 과거의 생각이다라고 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대 마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비이자 수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이자에 따라서 금융주들이 움직인다. 뭐 이게 또 그러고 그런 모멘텀이 사라지면 금융주는 다시 꺾일 것이야. 그렇게 보는 시각은 너무 옛날에 그 도식적인 생각이다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지금 금융주주 회사들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단순하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금리 인상의 수혜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시장을 뚫고 가는 종목이다라는 인식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면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겁을 주면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간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겁이 나는 차트지만 이렇게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은 야수의 심장으로 도전해봐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목표 주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상큼한 레몬 옷을 입고 온 송환일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상큼한 디자인과 달리 현대제철은 좀 칙칙하긴 해요. 경쟁 사회에서 네. 2등이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네. 상큼하게 말해보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철강은 탄소 배출 산업이라서 아무래도 중국 규제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수급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타이트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철강주도 당연히 이건 이점입니다. 거기다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라든지 그런 기조가 보이고 또 부양책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위드 코로나로 실직자 감소 및 고용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집니다. 기업 이익이 감소하는 현상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서 실적 방어가 가능해지고 또 잘하면은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작용되는데요. 고로 사업이나 전기로 사업 그리고 특수강 사업 이렇게 부문으로 나눠지는 부분에서 고로 사업은 포스코와 이제 현대제철 단 두 군데서만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2년 2월에 철강 산업 기업 대상으로 브랜드 평판 순위가 이제 있었는데 포스코가 1위, 현대제철이 2위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물적 분할 때문에 이런 철강 산업 부문에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철강 투자자 심리에서는 2등인 현대제철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심리가 방연될 수가 있다는 점이 매우 유리하고요. 국내 조선업에 이제 후판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만큼 이제 전방 산업에 민감한데 올해 위드 코로나 실행 시에는 수주 또는 발주 기대감 때문에 이어져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건설 사업 부분에서는 전기로 제품으로 철근, 중형당 등 이제 건설 자재를 생산하며 주력 제품 자체가 내진 설계용입니다. 근데 건물 붕괴, 안전 사고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해당 요소들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도 잡힐 수가 있고요. 또 철강 산업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나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변동이 되는데 사실 투자를 계속해서 공장을 만들기만 하면은 찍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전방 산업이 자체가 좋아진다는 점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이걸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실적에서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사실 수출길이 조금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라든지 유럽은 철강 부문에서 관세가 타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잘하면 내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다만 현대제철은 국내 매출이 아무래도 88%에 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철강주 대비했을 때 뭐 실적 장에서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다른 포인트에서 오히려 또 유리한 고지를 많이 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제가 갖고 왔고요. 또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격에서 진입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면서 손절가는 3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8,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입니다. 참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종목 수가 너무 많이 줄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방송을 쭉 해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던가 금리 인상에 수혜를 댈 종목을 골라보는 게 차라리 해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KB금융도 그렇습니다. 네. KB금융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이 된다라는 것은 정현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그 주정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소주 관련주 무화, 네, 무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사 먹기 위한 BGF 리테일, 그다음에 속풀이용, 해장용, 농심 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 경기 방어한다라기보다는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비를 밀어두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반대급부를 생각했는데 반대급부가 아니라 실제로 그 분야에서도 소비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요가 잡히고 예.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74% 내리면서 2,751.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5장에 조금 더 심각하게 나오고 있네요. 2.09% 급락하면서 876.9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